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숨 돌릴 틈이 없습니다. 또다시 주중 경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운 날씨 속에 이어지는 숨막히는 일정에 각 팀들 저마다 볼멘 소리 하고 있는데 저희도 힘들지만 프리뷰 이어가야죠. 19라운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기자는 출장 관계로 영상을 따로 찍어 보내겠습니다. 네, 첫 경기는 25일 오후 7시 30분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수협과 광주의 경기입니다. 양 팀은 지난 22일 나란히 18라운드를 치렀는데요. 수협은 서울 원정에서 0대3, 광주는 대전 원정에서 1대2로 각각 패했습니다. 주중 분위기 반전을 노립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수협은 2연승 뒤에 2연패, 그리고 홈에서 3연승, 원정에서 3연패, 홈과 원정 성적이 극명히 갈리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홈 3경기에서 이길 때 모두 선제골을 넣었고요. 원정 3경기에서 패했을 때 모두 선제 실점을 했습니다. 선제골의 영향을 대단히 크게 받는 팀이란 걸 알 수 있고요. 수협은 경기 시작 후 전반 45분까지 실점이 14개입니다. 이 시간대 실점은 어느 팀보다 많다. 전반 실점이 많다. 광주가 전반부터 몰아치는 색깔을 지닌 팀이라는 점을 볼 때 수협의 이번 경기는 전반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 광주는 후반을 봐야 됩니다. 광주는 지난 4월 수협과의 맞대결에서 전반에 선제골을 넣고 두 골을 실점해서 1대2로 역전패했는데요.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 대전전에서도 후반 두 골을 헌납해서 1대2로 역전패했고 올 시즌 현재까지 역전패만 5번. 광주는 후반 31분 이후에 실점이 9골, 뒷심이 앞심보다 확실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양 팀의 공통된 특징도 있는데요. 무를 키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협은 4월 2일 포항전 1대1 무승부 이후에 13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7승 6패 거의 비슷한 비율로 이기고 졌습니다. 광주는 올 시즌 최소 무승부 팀인데 놀랍게도 18경기에서 단 한 번 비겼습니다. 지난 시즌 11번 비겼다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고 스플릿 라운드 도입 이후에 단일 시즌 최소 무승부가 7번이거든요. 현재 페이스면 광주가 최소 무승부 기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웬만해선 비기지 않는 두 팀의 충돌이 무승부로 끝날지 아니면 승부가 갈릴지 궁금한데요. 양팀 맞대결 전적을 보면 2018년 7월 2부에서 1대1로 비겼을 때 이후로 지금 1, 2부를 통틀어서 12경기 연속 승부가 갈렸습니다. 아마도 이번 경기 역시 어느 팀이든 웃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수협은 추가 부상자 없이 주종급 다수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서울전에 후반 15분에 교체 투입해서 30분가량 K리그 복귀전을 소화한 손준호의 출전 시간이 조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광주는 주전 센터백 변준수가 지난 경기 도중 발목을 다쳤죠. 그래서 이번 경기엔 아마도 안영규가 허율의 파트너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경재, 포포비치 카드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부상에서 회복한 두현석도 리그 복귀전을 노리고요. 키플레이어는 수협 이승우, 광주 백하로 하겠습니다. 이승우는 올 시즌 첫 K리그1 10호골이자 자신의 3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재도전하고요. 백하는 최근 3경기에서 2골, 확실히 폼이 올라왔습니다. 이날도 전방에서 마무리 업무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같은 시각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김천과 대전의 경기입니다. 김천 지난 주말 강원과의 경기에서 3대2 짜릿한 승리 거뒀습니다. 승점 6점짜리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3위까지 올라섰는데요. 선두 경쟁을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 된 승리였던 만큼 분위기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사실 김천이 현재 전역생들이 나가고 신입생들이 들어오는 굉장히 어수선한 시기인데 광주와의 17라운드 그리고 인천과의 코리아컵 패배를 딛고 거둔 승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100%는 아니라는 점에서 정종영 감독의 부담이 있긴 하지만 이동경을 비롯한 신병들이 서서히 컨디션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비진과 허리진은 이미 6기와 7기를 중심으로 새로 세팅을 해서 큰 고민이 없는 상황인데 가장 큰 고민은 역시 공격진이 될 수밖에 없겠죠. 현재 최전방에 설 수 있는 선수가 유광현 선수 하나입니다.
김찬, 원기종 등 8기생들 중에 괜찮은 공격수들이 있는데 아직 몸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난 강원전에서 유강현이 골맛을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기대를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은 지난 주말 광주를 상대로 2대1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 황선홍 감독이 복귀 후에 이 두 경기 만에 첫 승을 거뒀는데요. 하지만 웃지는 못했습니다. 레안드로마저 다쳤습니다. 충돌 없이 다친 상황이라 장기 부상이 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코리아컵에서 김인균이 다친 데 이어서 레안드로까지 다치면서 윙어가 아예 전멸해버린 상황입니다. 신상원 선수도 부상이죠. 그나마 호재라고 한다면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천상원이 데뷔전 데뷔골을 넣었는데요. 최전방 자원 부족으로 고생했던 대전이기에 한 줄기 빛 같은 활약이었습니다. 이제 관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윙어 찾기입니다. 가능성을 보인 준프로 윤도영, 결승골을 넣은 송창석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수비진에서는 김현우의 상태가 좋지 않은데 황 감독은 괜찮다고는 했지만 이 주말 경기까지 일정이 빡빡한 만큼 무리하지 않은 공산이 큽니다. 수비진에 좀 여유가 있거든요. 새로 영입한 선수들 가운데 김문환 선수 출전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고요. 추가 영입생들도 이날 경기까지는 나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 홈에서 열렸던 4월 첫 맞대결에서는 0대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김천은 올 시즌 홈에서 5승 2무 1패로 아주 강했던 반면 대전은 4무 5패로 원정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김천의 올 시즌 홈 평균 실점이 0.89인데 대전 원정 평균 득점이 0.89예요. 데칼코마니 같은 기록만 놓고 보면 김천의 절대 우세가 예상되지만 대전이 그래도 끈끈한 경기력으로 조금씩 흐름을 타고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천에서는 친정팀을 상대하는 스트라이커 유강현을, 대전에서는 대전 공격진의 희망으로 떠오른 천상훈을 키플레이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6일로 갑니다. 오후 7시 30분 서울 월드컵에서 열리는 서울과 강원의 경기입니다. 일주일 만에 같은 장소에서 리턴 매치를 펼칩니다. 19일 코리아컵 16강에서 120분 혈투를 벌였는데 양팀 모두 골을 넣지 못했고 승부차기에서 서울이 승리했습니다. 지난 18라운드에선 서울이 수협을 홈에서 3대0으로 꺾고 홈 5연패에서 벗어났고 강원은 김천과 홈 경기에서 2대3으로 패하면서 5연승이 끊겼습니다. 현재 순위는 서울이 7위, 강원이 4위입니다. 이날 라인업은 지난 코리아컵과는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은 당시에 소폭, 강원은 큰 폭의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빡빡한 일정이 계속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양팀 모두 힘들겠지만 코리안컵보다는 더 치열하고 수준 높은 맞대결을 이날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변수가 있다면 강원은 윤정환 감독의 부재입니다. 지난 김천전을 마치고 기술지역에 놓인 물병을 찬 행위로 지금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두 경기에 지금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는데 강원구단이 프로축구연맹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규정상 감독은 재심 대상이 아니어서 징계가 사후 경감될 가능성은 대단히 적다고 합니다. 윤정환 감독의 지휘봉을 잡지 못하면 정경호 수석코치가 대행을 맡을 것을 유력해 보이는데요. 정경호 코치는 대행직이 낯설지 않습니다. 2022 시즌 도중에 김남일 당시 성남 감독이 물러나면서 코치 자격으로 대행을 맡았고요. 당시 수원FC와 울산을 연파를 하고 그리고 10월 달에는 서울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하는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서울은 두 선수의 복귀를 아마 팬들이 오매불방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조영욱, 김주성이 주중에 연습 경기를 소화했다고 합니다. 복귀가 임박했다는 건데 근데 지난 프리뷰 때도 말씀드린 대로 김기동 감독은 선수의 컨디션이 완벽해질 때를 기다렸다가 투입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투입할지 아니면 7월로 넘어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협전에서 교체 명단에 포함됐던 호날두는 데뷔를 다시 한번 노리고요. 큰 틀에서는 큰 변화는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원은 부상으로 김천전을 결장한 윤석영이 복귀각을 재고 있고요. 이기혁은 갈비뼈 쪽 문제로 복귀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합니다. 지난 김천전에서 골을 넣은 김대우는 몸 상태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았지만 출전에는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9골을 넣은 일류첸코, 8골을 넣은 야고의 득점 대결, 그리고 에너지 넘치는 라이트백 최준과 황문기의 스피드 대결, 청대 올대를 모두 지낸 골키퍼 백종범과 이광현의 골문 대결, 수비 터줏대갑인 권한교와 김영빈의 맨투맨 대결, 이 어떤 맞대결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 궁금한데 그래도 키플레이어는 링가드와 양민혁으로 하겠습니다. 양 팀에서 두 선수가 게임 체인저 역할을 지금 잘해주고 있고요.
양민혁과 2006년생 동갑인 강주혁도 잘 나가는 친구 앞에서 뭔가를 좀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네 번째 경기 같은 시간 울산 문수 경기장에서 열리는 울산과 대구의 경기입니다. 울산 주말 주민규의 활약을 앞세워 3대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울산은 주중 코리아컵과 제주전까지 고전했지만 끝내 승리를 거머쥐는 승리 DNA를 보여줬는데요. 울산 선두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꾸준히 승점을 쌓으면서 어떻게든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코리아컵 포함 최근 6경기에서 4승 2무를 기록 중인데요. 최근 울산의 힘은 역시 공격입니다. 날이 더워지니까 공격진이 더 강해졌는데 최근 3경기에서 무려 9골을 넣었습니다. 주민규의 부활이 커 보입니다. 다소 주춤하던 주민규는 국대 복귀 후에 3경기에서 3골 기록 중인데요. 주민규가 마무리해주니까 확실히 울산 득점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민은 역시 수비인데요. 3경기에서 8골이나 내줬습니다. 든자리가 확실히 티가 난다고 김영권이 빠진 후 수비가 확실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황석호도 출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임종훈, 김기희가 버텨줘야 되는데 두 선수의 나이를 감안하면 이 빡빡한 스케줄에서 버티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20살 홍정호보다 낫다는 극찬을 받는 강민우가 있긴 하지만 출전까지는 좀 쉽지가 않아 보이고요. 측면 수비 수준이 정상이 아닌 상황이라 울산의 수비는 홍명보 감독이 고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는 주말 전북을 상대로 3대 완승을 거뒀습니다. 요시노와 세징야가 연속골을 폭발시켰어요. 대구가 3골차 승리를 거둔 것은 2022년 9월 서울전 이후 처음인데요. 지난 제주전에 이어 2연승을 거두면서 다시 흐름을 타는 모습입니다. 단숨에 강등권을 탈출했어요. 휴식기가 확실히 득이 된 모습인데 3연패 뒤에 연승이거든요. 수비는 2경기 연속 무실점을 안정감을 얻었고요. 공격진도 2경기에서 4골이나 뽑으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에서 그간 부진했던 고재현이 전북전에서 아쉽게 골 취소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골망을 흔들었다는 점에서 반등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대구는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고민은 중원의 확실한 축이자 해결사 역할까지 하는 요시노가 누적경으로 뛰지 못하는 게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 경기에서 경미한 부상으로 뛰지 못했던 벨톨라가 공백을 메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에는 김영준 선수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부상자가 없는 만큼 지난 경기와 비슷한 라인업이 될 전망입니다. 대팍에서 열린 시즌 첫 맞대결에서는 울산이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역전승이었거든요. 울산이 최근 7경기에서 5승 2무로 대구에 강했는데 특히 울산 홈에서는 29경기에서 21승 7무 1패로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울산은 올 시즌에도 홈에서 6승 3무로 절대 강자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요. 버거운 기록이긴 하지만 대구는 경기력에 기대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활약이 좋은 두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은 주민규, 대구는 세징야입니다. 5번째 경기는 같은 시각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제주와 인천전입니다. 제가 주말에 제주를 다녀왔습니다. 제주는 선제골 이후에 곧바로 어떤 지키기 모드에 돌입을 하는 과정에서 역전패를 허용했습니다. 미들맨 김동준의 실수, 그리고 종료 직전 헤이스의 페널티킥 실축까지 더해져서 아쉬웠을 그런 경기였습니다. 울산전을 통해 3연패를 당하면서 10위로 내려왔고요. 인천도 상황이 썩 좋지 않습니다. 5경기 연속 지금 무승 중이고 그 전에도 충분한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패배 횟수만큼은 적었는데 최근 3경기에선 2패를 당하면서 하스권으로 내려왔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3골, 2골, 3골씩 실점했고 지난 포항과의 홈경기에선 1대3으로 무기력하게 패했습니다. 결과도 따내야 되지만 과정도 챙겨야 하는 두 팀 모두 똑같은 숙제를 떠안았습니다. 일정상으로는 제주가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이동 없이 홈에서 주말 주중 2연전을 치르는데요. 제주는 올 시즌 6승 중에 4승을 홈에서 따냈고 홈 평균 득점은 1.22, 반면 원정 평균 득점은 0.67,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인천은 비행기를 타고 넘어야 됩니다. 날씨 예보로는 경기 전날인 25일까지는 날씨가 괜찮은데 경기 당일 그리고 인천이 돌아가야 하는 27일에는 지금 비 소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동 변수가 얼마나 어떻게 작용을 할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는 부상자가 속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진성욱, 김건웅, 제갈재민이 복귀해서 지금 스쿼드에 포함됐고요. 4경기째 결장 중인 유리 조나탄도 다시 한번 복귀각을 재고 있습니다. 선수 본인이 부상 부위가 말끔히 지금 쾌유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복귀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전을 통해 마소거릴 골을 쏜 헤이스가 공격축으로 다시 한번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퇴장 징계 시선엔 홍준호가 다시 한번 엔트리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포르투갈에서 넘어올 예정인 외국인 공격수
언제 오피셜 뜨냐 기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 소속팀과의 협의가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지금 입국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진작 들어와서 좀 몸을 만들었다면 7월 달에 바로 투입을 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되면 데뷔는 조금 더 늦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간 구자철은 이번 주 별다른 내용이 없어서 쉬어가겠습니다. 인천은 장기 부상자인 이명주, 제르소를 제외하면 추가 부상자는 없습니다. 두 선수가 지금 부상을 당한 뒤에 부진이 시작됐다는 점 볼 때는 최대한 빨리 돌아오길 바랄 것 같고요. 7월 달에는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제르소가 빠진 뒤에 특히 공격 작업에 애를 먹고 있거든요. 무고사 같은 경우엔 지난 포항전에서 슈팅을 단 한 개도 때리지 못했습니다. 이건 뭐 선수 본인의 컨디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주변에 도움이 없었다는 얘기도 됩니다. 조성환 감독이 이 숙제를 어떻게 풀지도 지켜보고 싶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제주 헤이스, 인천 김보섭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나란히 시즌 마소거리골을 쏜 선수들로 골랐습니다. 이렇게 기세를 탄 선수들이 어려운 팀에 큰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는 같은 시각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과 포항의 경기입니다. 전북 최악의 흐름입니다. 주중 코리아컵에서 김포에 0대1 충격패를 당한 데 이어서 대구에게도 0대3으로 패했습니다. 김두현 감독 부임 후 첫 3경기에서 결과를 잡지 못했지만 그래도 내용적으로는 나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들었던 것과는 달리 김포 대구전은 내용면에서도 좋지 않았습니다. 부임 후 첫 5경기에서 1무 4패, 그 흔한 허니문도 없는 전북인데요. 새로운 감독만 오면 확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지면서 더욱 좀 가라앉는 모습입니다. 일단 지금 전북은 내용이 어떻든 승리로 분위기를 바꾸는 게 우선이지만 상황은 썩 좋지 않습니다. 일단 체력적 부담이 상당합니다. 외국인들의 부진 속에서 공격진에서는 또 송민규, 문선민 등에 걸리는 하중이 좀 크거든요. 그러면서 2경기 연속 무득점 기록 중이고요. 그렇다고 수비가 썩 좋지도 않습니다. 이재익을 축으로 박진섭이 빠진 자리에 구자룡과 정태욱이 번갈아 서고 있지만 누구 하나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정태욱 지난 대구전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기도 했고요. 여러모로 고민이 큰 김두현 감독입니다. 포항은 인천 원정길에서 기분 좋은 3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주중 코리아컵에서 로테이션으로 인천전에 포커스를 맞췄던 포항은 기대한 승리를 따냈습니다. 3경기 만에 승리를 더하는 데 성공하면서 2위 자리를 되찾았는데요. 특히 인천전 승리가 의미가 있었던 게 지난 강원전 후 10경기 만에 3골 이상을 넣었습니다. 특히 3골 모두 최전방에서 나왔다는 게 주목할 만한데요. 조르지의 침묵 속 전방에 대한 고민이 큰 포항이었는데 허영준이 인천전 득점으로 2경기 연속 골을 넣었고요. 멀티골을 넣은 이호재도 한 달 만에 골맛을 봤습니다. 박태하 감독 입장에서는 그만큼 전방 운용에 숨통을 트이게 됐고요. 최근 10경기에서 클린시트가 단 2번밖에 없을 정도로 수비에서 실점이 다소 있기는 하지만 균형 자체가 무너진 것은 아니고요. 포항은 김종우 외에 이렇다 할 부상자 없이 이번 전북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포항 홈에서 열린 시즌 첫 맞대결에서는 김종우의 극장골로 포항이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포항은 최근 전북에 강했습니다. 지난 FA컵 결승전 승리를 포함해서 최근 8경기에서 5승 2무 1패로 절대 우위에 있습니다. 전북은 포항전에 이어서 이 서울전까지 이어지는 홈 2연전을 반등의 포인트로 삼고 있지만 올 시즌 홈에서 단 1승밖에 없다는 게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위기의 전북이 과연 어떻게 위기를 타개할 것인지 눈길이 가는 가운데 전북에서는 포항을 상대로 강했던 팀 내 가장 많은 4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인 전병관을, 포항에서는 전북전에 무척 강했던 정재희를 키플레이어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이번 라운드도 대박 경기, 대박 관중 기원하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